안녕하세요. 화면 너머에 계신 아름다운 분들. 저는 김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 없이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 비밀을 꼭 알려드릴 테니 그 전에 한 가지 약속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병원이나 피부과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친구나 언니, 여동생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젊음은 나이의 특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길러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편하게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잠시 핸드폰도 꺼두시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있는 평범한 습관들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저는 30년 넘게 당신처럼 멋진 여성들과 함께 일해오며 놀라운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건 주름도 아니고 중력도 아니며 나이 자체도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특정한 10가지 습관이 우리의 노화를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든 습관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이거나 고통스러운 시술에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어떤 55세 여성은 빛나고 건강해 보이고 어떤 35세 여성은 지쳐 보일까요? 그 차이는 유전이 아니라 바로 이 10가지 습관에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10가지를 함께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7번째 습관은 거울을 보는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나이 듦이란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몸에 나타나고 결국은 세상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불씨를 다시 일깨우는 근본적인 변화의 도구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을 앗아가고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로 당신의 젊음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 바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습관입니다. 아유 언니,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얼굴이 푸석하고 생기도 없고요. 거울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싶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즘 수면은 어떠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거의 똑같아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자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쯤이요. 이 5시간, 6시간이 마치 사치라도 되는 양 말이죠. 그런데 언니 이 사실을 아시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피부를 복원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자연산 젊음의 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숙면에 빠져 있을 때만 활발하게 분비돼요. 그런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 숙제 확인하고 드라마 보느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그 가장 중요한 재생의 시간창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시간은 만들면 됩니다, 언니.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반짝거리는 얼굴로 아침을 맞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설거지가 완벽하게 끝나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리고 단순히 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이 더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요, 큰 실수예요. 그 파란 불빛이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방해해요. 내일 해야 할 일 걱정하면서 누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고, 이 코르티솔은 콜라겐의 천적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17시간 이하로 자는 여성은 주름이 생길 확률이 무려 50%나 높다고 해요. 상상이 되세요. 언니 단 1시간 늦게 자는 대신 5년 더 늙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요, 많은 여성들이 밤 10시에 자는 걸 재미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투자하는 현명한 여성입니다. 진짜 재미없는 사람은 휴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상담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42세의 여성 CEO가 진료실에 왔어요. 커리어는 성공적이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죠. 그분이 말했어요. 정 박사님, 최고급 화장품 다 써봤고 피부 시술도 많이 받았는데도 나이가 확 느껴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수면은요? 그랬더니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잔다고 해요. 야근하고 새벽 운동까지 하느라 말이죠. 제가 말했어요. 겉모습을 고치려 하면서 속은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면 루틴을 새로 짰죠. 자기 전 2시간은 전자기기 금지, 30분간 심호흡과 명상, 방 온도는 18도 유지, 최소 8시간 수면 확보. 결과요, 3주 만에 남편이 무슨 시술 받았어? 라고 물었대요. 2달 만엔 친구들이 어떤 화장품 써? 라고 묻고요. 6개월 후 딱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잠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있어서 어렵다고요. 도와줄 사람을 찾고 생활을 조정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회복을 우선하세요. 충분히 쉰 엄마는 더 따뜻하고 더 생기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로 당신의 젊음을 갉아먹는 조용한 파괴자,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언니, 이건 정말 교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때로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니까요. 바쁘게 사는 게 멋져 보이고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게 성실함의 증거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끊임없는 긴장 상태, 즉 만성 스트레스가야말로 당신의 젊음을 매일 조금씩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3가지 끔찍한 일을 하죠. 첫째, 피부를 탄력 있게 지탱해주는 콜라겐 섬유를 깨뜨립니다. 둘째,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 얼굴이 붓고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생기가 사라집니다. 셋째,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 먹는 영양분조차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 안 깊은 곳까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 상태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 원래 예민해요. 책임질 일이 많아서요. 쉬면 죄책감이 들어요. 마치 스트레스가 명예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언니,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에 짓눌린 삶은 결코 생산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기를 태워 없애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죠. 식사는 대충 때우고 운동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끼니는 건너뛰고 나중에 단 걸 폭식하게 되고, 더 슬픈 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상당수가 실체도 없는 미래 걱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경과학이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유전자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는 더 빨리 노화돼요. 즉, 스트레스로 인해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포 차원에서 늙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를 해치듯 평온함은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되면 피부가 밝아지고 내면에서부터 회복되는 힘이 깨어나요.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효과적인 항스트레스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명상도 좋고 요가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요, 연니. 당신을 소진시키는 약속에 아니요라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완벽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어릴 적 걱정 없이 뛰놀던 그 소녀,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책임과 걱정이라는 무거운 층들 아래 묻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혼돈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마다, 반응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허락할 때마다 그 소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함께 돌아오는 건 바로 당신의 자연스러운 빛입니다. 스트레스는 현재를 빼앗고 미래를 늙게 만듭니다. 평온함은 그 두 가지 모두를 되찾아줍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젊음을 말라붙게 만드는 습관,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정말이에요, 언니. 제가 진료실에서 물은 별로 안 좋아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100원씩 모았으면 지금쯤 저 부자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피부는 64%가 물입니다. 근육은 70%, 뇌도 7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다는 건 단지 피부가 건조해 보이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부터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탄산음료 저녁엔 주스 한 잔,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마신 채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하죠. 목이 마르지 않아서요. 하지만 갈증은 이미 늦은 신호예요. 진짜 초기 신호는 피부가 칙칙해지고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주름이 더 뚜렷해지는 현상까지요. 커피도 물이잖아요.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와인이나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부어오르고 눈 밑이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 박사님, 물맛이 밍밍해서 싫어요. 입에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혀는 이미 짠맛 단맛, 인공 향료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다 보면 처음엔 밍밍하다 느껴도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찾게 됩니다. 보통 2주만 꾸준히 마셔도 피부와 기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물병 없이는 못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혹시 물 마시는 게 지겹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생수에 레몬 한 조각, 박하잎 오이나 생강을 살짝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정보 하나. 수분이 충분할 때 우리의 신진대사는 무려 30%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말은 특별한 운동 없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는 뜻이에요. 또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피부 속까지 산소가 도달하고
그 결과는 화장을 안 해도 피부가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 알려드릴까요? 손등의 피부를 살짝 꼬집었다가 놓아보세요. 2초 이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몸은 물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소변색을 보세요. 거의 투명한, 옅은 노란색이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진한 노란색이라면 몸 안이 메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하루 8잔의 물을 권장하지만 저는 더 정밀한 방법을 추천드려요. 체중 1kg당 35ml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2.도가 적당하죠. 땀이 많거나 더운 지역에 사신다면 그 이상도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물은 미리미리 마셔줘야 효과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마다 한 잔, 자기 전에도 한 잔. 물병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 꾸준한 습관이 결국 당신의 피부에 광채로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이 묻겠죠. 요즘 무슨 화장품 써요?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물이에요. 제 비밀은 바로 물입니다. 네 번째, 조용하지만 무서운 독, 바로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습관은 아주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젊음을 가장 빠르게 앗아가는 것 중 하나예요. 바로 지나치게 많은 당분 섭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분은 단지 커피에 넣는 설탕이나 주말에 먹는 케이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론 잘 모르지만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고 있는 숨은 당들이 당신의 젊음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녹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언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을 찌우거나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분은 몸 안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이게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설탕이 피부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이들을 딱딱하고 망가진 상태로 변형시키는 현상입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피부를 조리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콜라겐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처럼 탱탱하게 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당분이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요거트 마트에서 산 토마토 소스, 통밀빵, 심지어 자연산이라 홍보하는 주스까지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섭취하는 음식들 속에도 설탕은 슬그머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천연 당기잖아요. 하실 수도 있죠. 물론 과일의 당분은 자연스럽지만 과하면 똑같이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차이는 무엇이냐고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땐 섬유질이 당 흡수를 천천히 도와주지만 주스로 마시면 오렌지 서 5개의 당을 한 번에 마시는 것과 같아져요. 그 섬유질이 사라진 상태에서 말이죠. 당분 과잉의 가장 뚜렷한 신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얼굴의 부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있고 예전엔 없던 턱살이나 볼살이 생기고 거울 속 내 얼굴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속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바로 설탕이 불러온 염증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엔 정제당을 딱 2주만 끊었는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피부는 맑아지고 눈빛은 반짝이고 에너지가 다시 솟는 거죠.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이었다고요. 하지만 경고 하나 드릴게요. 설탕을 끊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설탕은 담배보다 어떤 약물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속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끊으려 하면 금단 증상이 와요. 짜증, 피로, 불안단 것에 대한 갈망.
그래서 중요한 건 천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하루 3잔 마시던 탄산을 하루 1잔으로 커피에 넣던 설탕 2스푼을 1스푼 반으로 줄이는 식으로요. 주스를 매일 마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점차 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방향으로 바꾸세요. 달달한 게 당길 땐 과일을 드세요. 단맛이 필요할 땐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대체제를 사용해보세요. 또 단 게 너무 먹고 싶을 땐 따뜻한 물에 레몬 몇 방울 계피, 약간을 넣어 마셔보세요. 신기하게도 단 게 덜 당깁니다. 당분의 유혹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후 3시예요. 점심 먹고 졸리고 처지는 시간. 그때 단 게 간절해지죠. 하지만 그때 초콜릿이나 음료 대신 아몬드 한 줌이나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당의 롤러코스터도 없이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기억하세요. 매번 단 것을 참을 때마다,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매번 포장지를 뒤집어 성분표를 확인하고 설탕 없는 제품을 고를 때마다 당신은 젊음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설탕은 5분간의 즐거움을 주고 당신의 수년을 앗아갑니다. 그건 결코 싼 대가가 아니에요, 언니. 정말이지 전혀 아깝지 않게 끊어낼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5번째, 노화 촉진 습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어머님,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박사님,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운동이라는 게 꼭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며 기구를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운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움직임은 젊음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활발하게 뛰면서 신선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돌고 그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피부를 포함한 모든 세포에 전달해줍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값비싼 화장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 내 몸이 직접 만들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고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결과 화장품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행복의 윤기가 얼굴에 번지기 시작해요. 자,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체중이 아닙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여성은 등이 굽고 어깨가 축 처지고 시선마저 아래로 향합니다. 반면에 자주 움직이는 여성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걷습니다. 생기가 얼굴에 번지고 에너지가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시간 없다는 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차이는 우선순위입니다. TV 볼 시간은 있으면서 몸을 움직일 시간은 없다고요. 핸드폰 들여다볼 시간은 있으면서 마실 나갈 시간은 없다고요. 걱정할 시간은 있으면서 스트레칭할 시간은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헬스장이 싫다고요?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흥겨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세요.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마트까지 걸어가 보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보세요. 청소할 때 음악 크게 틀고 리듬 타세요. 움직이는 건 절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운동 궁금하시죠? 걷기입니다. 네, 그냥 걷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씩만 걸으시면 세포 수준에서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심장 건강뼈, 강화 피부, 산소 공급 스트레스 해소까지 동시에 이루어지죠.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많다 느껴지면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10분 걷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달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 하나. 40세 이후 여성에게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근력 운동은 근육질 몸매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점점 줄어드는 근육량을 지키자는 겁니다. 30세 이후 아무것도 안 하면 매년 반 킬로그램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TV 보면서 스쿼트 벽에 기대서 플랭크 물 끓이면서 팔 운동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배에 힘주는 동작 등등. 기구도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도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2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칭찬을 건네세요. 오늘 나 참 잘했어.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를 가만히 보내는 것은 내 활력을 하루치씩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걷는 한 걸음 움직이는 한 동작마다 우리는 젊음을 되찾는 중입니다. 정적인 삶은 우리를 늙게 만들고 움직이는 삶은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선택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6번째, 절대 놓쳐선 안 될 실수. 바로 장 건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과 장 건강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이자 면역의 핵심이며 외모와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호르몬 공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도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며 몸 전체의 노화가 가속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단순히 배가 불편한 게 아니라 피부는 푸석해지고 여드름과 다크서클은 짙어지며 이유 없는 피로감과 감정 기복까지 생깁니다. 즉, 몸 전체가 회복 모드가 아닌 생존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가장 해칠까요? 꼭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당 섭취, 가공식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진통소염제가 대표적입니다. 생리통이나 두통 때문에 자주 복용하는 그 약들이 장점막을 계속해서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꼭 필요할 땐 사용해야죠. 하지만 습관처럼 자주 먹는 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피부과에서도 단순히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장 건강까지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피부 트러블이 사실은 장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장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소화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통증이나 과도한 힘 없이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어야 하며 색은 연한 갈색 치약 정도의 질감이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 건강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우엉더릭은 바나나처럼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 청국장, 김치, 미소, 된장 같은 자연 발효식품으로 섭취하되 시판 요구르트처럼 당과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꼭꼭 씹는 습관입니다. 소화는 입에서 시작되니까요. 한 입에 최소 수십 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들며 음식의 풍미도 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에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단식이라 해도 며칠 굶는 게 아니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8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은 12시쯤에 드시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장은 휴식과 정비를 하며 몸속 독소를 비워냅니다. 덕분에 피부는 더 맑아지고 에너지도 회복되며 소화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장을 염증 상태로 만드는 음식들, 특히 밀가루 음식 유당이 들어간 유제품 가공식품, 인공 감미료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니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장이 건강해야 몸도 피부도 빛이 납니다. 결국 무엇을 먹고 어떻게 소화시키느냐가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결정짓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7번째, 치명적인 습관. 햇빛을 무방비하게 쬐는 행동. 이번에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햇살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무작정 햇빛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햇볕은 분명 생명을 주는 존재이고 비타민 D를 생성하며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 없이 햇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젊음을 가장 빠르게 빼앗아가는 주범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미숙 박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의 노화 중 무려 80%는 나이나 유전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된 자외선 노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이 넘어서부터 생기는 기미주름 거칠어진 피부결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피부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면 자외선 B가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끊어버립니다. 마치 얼굴을 떠받치던 줄들이 가위로 잘려 나가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 손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누적되어 훗날 더 큰 노화로 드러납니다. 더 큰 문제는 태닝, 일열, 건강미라는 오해입니다. 살짝 탄 피부가 예뻐 보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멜라닌을 급하게 만들어내는 방어 반응일 뿐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윤기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화장처럼 예뻐 보이지만 속으로는 산처럼 깎여나가는 것이죠. 차이는 언제 드러날까요? 30에는 아닙니다. 40도 아닙니다.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명확하게 갈립니다. 꾸준히 보호한 사람은 피부가 맑고 균일하며 주름도 적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거칠고 얼룩진 피부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피부는 회복력이 탁월한 기관입니다. 올바른 도구만 준다면 얼마든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 최소 SPF 30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비가 오든 흐리든 실내에 있든 매일 발라야 합니다. 흐린 날이라고 자외선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외출할 때는 2시간마다 다시 더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방수나 지속력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노화 속도가 무려 24%나 늦는다고 합니다. 무려 4분의 1입니다. 이건 시간이 멈춘 듯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당부. 시중에 파는 태닝 오일, 황금빛 피부를 약속하면서도 보호 기능도 있다고 광고하죠.
그건 마치 몸을 위해 저염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와 태닝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닝을 원하신다면 자외선 없이 피부에 색을 입혀주는 셀프 태닝젤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자연스럽고 안전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피부색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 그 자연스러움 속에 진짜 우아함이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 D가 걱정이신가요? 맞습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꼭 타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15분 정도 팔과 다리에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비타민 D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햇빛은 늙게 하지만 보호는 다시 젊음을 되찾게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오늘이 당신의 피부에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해로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담배와 과도한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냥 가끔 술자리에만 한두 대 피워요. 저녁에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런 습관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울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피부에 도달하는 산소량이 무려 40%나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C가 파괴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가에 굵은 주름이 생기고 눈가 주름도 깊어집니다. 피부색은 칙칙하고 생기 없이 변하죠. 실제로 흡연 여성은 같은 나이의 비흡연 여성보다 평균 5살은 더 들어 보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 담배 피우고도 90세까지 사셨는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엔 지금보다 스트레스도 덜하고 공기도 맑고 먹거리도 건강했잖아요. 예외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적당한 적포도주 한 잔이 몸에 좋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적당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지 매일 밤 와인 한 잔은 아닙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염증을 유발하며 간을 혹사시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다음 날 얼굴이 퉁퉁 붓는 이유, 바로 그런 염증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자주 마시다 보면 염증이 만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 염증은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게다가 술은 호르몬 균형까지 흐트러뜨립니다. 근육량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폐경 증상을 악화시키는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술 없인 긴장이 안 풀려요 하신다면 이미 그건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흡연도 음주도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금연한 여성분들이 단 6개월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주름이 옅어지고 눈빛이 살아나는 걸 직접 봤습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물 치료나 상담 금연 모임도 많습니다. 오늘 피우지 않는 한 대가 내일의 피부를 지켜줄 거예요.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끊기 어렵다면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와인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 마시고 맥주 대신 콤부차를 선택해보세요. 당신의 간 피부, 그리고 지갑까지 다 함께 좋아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피우지 않는 한 대는 당신의 피부를 위한 선물이고 마시지 않는 한 잔은 젊음을 위한 저축입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실하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겉모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부정적 사고입니다. 자주 화가 나고 자주 실망하고 항상 안 좋은 일만 상상하는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런 생각들이 단지 기분을 나쁘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당신의 외모, 피부, 몸의 상태까지 바꿔놓습니다. 왜 그런지 들려드릴게요. 당신이 매일같이 불안과 걱정, 비관적인 생각에 잠겨 있다면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 전체를 염증 상태로 몰아가고 얼굴 근육을 굳게 만들며 무표정과 찡그림이 습관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는 내려가며 눈빛은 흐릿해지죠. 아직 30대인 여성이라도 늘 불평만 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얼굴에는 피로와 냉소가 새겨져 버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도 또렷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항상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감사할 일을 찾으며 문제 속에서도 배울 점을 보려는 여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여성은 특별한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눈동자는 또렷하고 피부는 생기가 넘치며 자세도 곧고 당당합니다. 과학도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최악을 상상하고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면 몸은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특히 턱, 목, 어깨 근육은 늘 뭉쳐있고 회복을 위한 호르몬도 거의 생성되지 않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얼굴 전체가 점점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여성이 이 부정적인 마음을 현실적인 태도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힘들어.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점점 더 무거운 감정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늘 최악을 상상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 사고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 삶 안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일까?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었던 것, 깨끗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아주 소박한 고마움이 뇌의 화학 구조를 바꾸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턱의 긴장이 풀리며 등이 곧아지고 얼굴에 자연스러운 온기가 돌아옵니다. 수술 없이도 젊음을 되찾는 셈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식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부정적인 뉴스, 연예계의 소문, SNS, 속 드라마 같은 콘텐츠만 보고 있다면 뇌는 끊임없이 불안과 비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 몸을 망치듯 독한 정보는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을 바꿔보세요. 희망을 주는 이야기, 배움을 주는 책, 성장을 돕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영감을 주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계정은 과감히 멀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조작된 사진이 가득한 SNS 속 인물들과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독입니다. 매번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에는 매력을 잃게 됩니다. 대신 빛나는 여성을 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어. 그 순간부터 당신 안에 풍요로운 에너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은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주름 대신 빛이 새겨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얼굴을 조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쓸쓸한 얼굴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생기를 불어넣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얼굴을 오늘부터 다시 그려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시들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노화를 앞당기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몸의 생존 시스템과도 맞닿아 있는 진실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이 닥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퍼지고 염증 반응이 올라가며 장기들은 더 빨리 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국내외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이 하루에 담배 몇터 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우울감과 불안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며 무엇보다도 내면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많고요. 혹은 예전 친구들이랑은 이제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렇게 관계를 하나둘씩 놓치고 나면 어느 순간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웃음이 줄고 어깨가 무거워지며 하루하루가 고요한 지침 속에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대화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 응원과 공감이 오가는 관계는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진짜로 젊음을 되찾게 합니다. 복잡한 앱이나 퍼즐 게임보다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가 뇌를 더 건강하게 자극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눈빛이 또렷해지고 미소가 더 깊어지고 걸음걸이마저 가벼워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관계가 주는 활력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을 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비교하거나 뒷말을 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질투 많은 친구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몸까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기운이 솟아오르는지 아니면 더 피곤해지는지를 느껴보세요. 자신이 더 괜찮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지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 2명이 겉으로만 친한 지인 20명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결국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둘째 관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면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장 보러 가는 시간처럼 고지서 내는 시간처럼 관계에도 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10분의 전화 한 통, 30분의 커피 한 잔, 따뜻한 문자 하나.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셋째, 용기를 내어 솔직해지세요.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사이에서는 깊은 연결이 생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정직함. 그것이 진짜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도 꿈도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관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처음은 나 자신입니다. 거울 속 나를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자신과 친해지면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당신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도 한 걸음 나가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의 댄스 교실, 도서관의 책 읽기 모임 지역, 자원봉사 활동, 건강 강좌나 그림 교실처럼 관심 있는 활동에서 당신과 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에서 시작된 관계가 오히려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독이 되는 관계는 당신을 늙게 만들고 영양이 되는 관계는 당신을 되살립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누구에게 나눌지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연결에서 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주름을 피하려 애쓰며 얼굴을 가꾸지만 정작 내면의 주름에는 무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10가지 습관은 단순한 외모 관리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젊음 회복력 빛나는 기운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이 듦을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점점 초라해진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가꾼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생각, 음식, 말투, 관계 습관의 거울입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걱정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얼굴에, 몸의 기운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좋은 에너지로 주변을 채운다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피부의 자세에, 눈빛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풍기는 에너지, 당신의 자세,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낡은 습관들을 품고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가지씩이라도 바꾸어 보기로 마음먹을 것인가?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삶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이 누구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더 환하게, 더 당당하게,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었다고 믿습니다.